근데 진짜 심각한 건 1년 전에 왔을 때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아진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분양업 이거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15년 가까이. 15년? 지산만 했습니다. 지산만 15년? 여기가 공부상의 1층인데요. 여기도 뭐 다 이렇게 지금 거의가 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못 보던 거 아닙니까? 영원한 공실이 될 수 있죠. 조금 더 투자하실 때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8, 90% 투자 잘못이에요. 성급한 판단을 했으니까. 지난해 2월부터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경제에 큰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태영건설의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의 PF 부실 문제가 그것이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21년 11월에 준공난 이곳은 연면적 8만 1000평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는 위에 오피스의 공실 문제도 아주 심각하지만 이렇게 상가 문제도 정말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내야죠. 또 대출받은 대출 이자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임차를 맞추지도 못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 공실이 급증하다 보니 상가 임차인 역시 구하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상가마저도 공실입니다. 대로변, 여기가 입지 깡패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분양할 때는 아주 핫한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2년 동안 내내 공실인 거죠. 광명역과 교통과 상권, 의료시설 등을 홍보해서 분양이 2주 만에 완판된 곳입니다. 막상 준공 후에 보니까 그 전에 홍보한 것들은 이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에는 영향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대로변 입구에서 잠시 서서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지켜보았는데요. 12시 넘었는데도 이렇게 지금 여기를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여기가 지금 뭐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아주 입지가 뭐 좋긴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왕래하는 곳은 아니다 라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관련된 일을 하는 두 분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이 지역 지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여러 번 사실 둘러봤습니다. 지금 뭐 작년에도 와보고 한 6개월 단위로 체크를 해보면 1년 전보다 비교해서 나아진 게 없어요. 지금 여기 공실 상태는 지금 오피스의 공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오피스는 공실률이 한 50% 여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가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공실이라고 봅니까? 뭐 상가는 거의 지하 1층 빼고는 거의 비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급이 너무 많아서 채우기 좀 힘들 겁니다. 여기는 위에 찬달에도 이 상가를 다 뒷받침해 줄 인구가 없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앞으로 이 상가들이 좀 활성화되려면 얼마나 이게 시간이 소요될까요? 지산이 만실이 되고요. 그 이제 지하철 뚫리고 그러면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한 4, 5년 이상 걸리겠죠. 지금 여기를 보지 마시고요. 서울의 마곡지구 한번 가보세요. 마곡지구 보시면 발산역에서 마곡역 그 라인이 공항대로변이지 않습니까? 예. 그쪽이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그쪽 1층은 공실률이 높습니다. 마곡지구로. 부동산, 뭐 식당 빼고는 들어온 게 없어요. 업종이 제한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 빛종 개살구라고 그쪽은 주로 이제 업종들이 들어갈 때 안테나샵이라 그러죠. 광고 효과가 있고 적자를 보더라도 본사에서 들어가는 업종들 그것들이 위치하는 건데 일반 투자자가 이제 투자했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가는 높지. 그럼 거기 누가 임차인이 들어오겠습니까? 거기. 공실이 영원히 가는 거죠.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나중에 들어왔던 업주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계속 순환되되 공실은 계속 되는 거죠. 한 3개월에다 빠지고 6개월에다 빠지고. 근데 진짜 심각한 건 1년 전에 왔을 때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아진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참 걱정스럽더라고. 분양받으신 분 어떤 분 제가 만났는데 울어. 너무 나가는 돈은 많은데 막 울더라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상가 내부를 들어가 봤는데요. 내부에도 상가가 많아요. 이건 왜 이렇게 상가를 많이 뽑았을까요? 이제 시행사가 시행이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내부 상가를 지나치게 많이 뽑았죠. 근데 여기는 광고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입점해봤자 장사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들어올 업종이 없는 거죠. 그럼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선이 안 좋잖아요. 여기 요 상가도 요 지하 1층은 먹자가 쫙 형성되고 만실이거든요. 거기랑 여기랑 다른 거예요. 동선이. 지식산업센터는 상가뿐 아니라 오피스텔 분양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분양 초기 단계 때부터 조직 분양이라고 그때 저희는 흔히 불렀습니다. 그 조직 분양하는 직원들이 분양을 우후죽순 막 진행을 했죠. 그 부동산이 거품이 막 잔뜩 일어서 올라갈 때는 떼분양을 통해서 다 털어냈구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을 해서 모든 돈을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분양을 못 받으면은 바보를 만드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분양을 안 받으면 넌 바보야. 맞습니다. 그때 코인, 주식, 부동산 세 가지 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어디든 투자를 하면은 그때는 모든 돈이 돈 복사 하듯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고요. 부동산 광풍 후에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풍이 분 후에 광풍이 잠잠해지면 갑자기 가난해질 수 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기가 공부상의 1층인데요. 여기도 뭐 다 이렇게 지금 거의가 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상가는 이렇고요. 오피스 한번 가볼게요. 분양업 이거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15년 가까이 15년? 지산만 했습니다. 지산만 15년? 지산만 15년 했는데 이제 지산 분양 일을 하지 않는다. 저는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 근데 지금 서울에 실수요할 수 있는 분양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다 지어놓고 판매를 했는데 지금 짓기 전에 판매하니까. 종이 보고 판매가 끝납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누가 분양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분양률을 분양 3개월 안에 완판을 시키기 위해 최대한 분양률을 올려서 투자자들로 많이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 비율이 8대2 뭐 이 정도, 떼분양식으로. 7대3 이 정도로 가는데 실수요자가 많아야 어쨌든 뭐 임대도 그렇고 매가의 가격을 상승하는 것도 실수요자가 많아야 됩니다. 요즘 분양파는 투자 비율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요. 공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악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업체들이 입주를 해도 임대료를 이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임차를 들어가는 것도 겁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임대료 내실 바에는 사업을 구매하셔서 쓰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분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자체가 실질적으로 6%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 임대료가 금리보다 더 쌉니다. 그렇지.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는 많이 좀 비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인포메이션을 보시면은요, 지금 해당 호실들이 입점을 했다거나 공실이 아닌 호실들 같은 경우는 자기 상호판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상호가 걸려 있는 호실들이 거의 없으니 여기도 공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실 체크를 할 때는 이렇게 일일이 잘 확인이 안 될 때는 상황판을 좀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 다른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두 개의 지식산업센터가 마주보고 있었는데요. 먼저 준공된 곳도 아직 공실이 많은데 바로 앞에 또 준공돼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두 개가 완전히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분양받으신 분들은 어떤 결과를 보게 될까요? 현재 임대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 본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서라도 빠른 공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지금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제살 깎아먹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쪽에 1층은 상가들이 여기 테라는 좀 어느 정도 찬 것 같아요. 반대편은 완전히 텅 비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누가 먼저 선점하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상가는. 그러니까 상가의 필수 업종이 이제 사무실이기 때문에 식당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매매할 수 있는 부동산이 들어오고 식당이 여기 워낙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쪽은 이제 식당이 들어올 여지가 거의 없죠. 그럼 이쪽에 분양받은 경우는 좀 많이 상당히 업종 제한이 받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임차 수익을 맞추기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지사는 그 사무실에 한정돼 있잖아요. 주변에 배우 수요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기 때문에 피도 온몸에 흘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래 위로. 근데 이거는 막히잖아요. 상가가 흐름이 막히자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상당히 힘들다 봅니다. 이런 상가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 따지면 지식산업센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원래는 더 잘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지만 현실은 더 안 되거든요. 원래는 잘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왜냐면 상가는 지식산업센터보다 비싸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가 이익을 극대화해서 상가비를 높이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공시율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이 오피스가 채워지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예상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준공 떨어지고 65% 입주율을 보일 때까지 1년
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요. 2개 현장이 공실에 면적으로 환산을 하더라도 근 2만 평 이상이 공실로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2만 평을 광명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찾기는 빠른 시간 안에 채워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뭐 향동, 남양주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향동은 더 심각하다는데 왜냐면 지식산업센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그건 더 힘들죠. 왜 시행사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이렇게 많은 그 분양들, 많은 시행들을 했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물 형태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리고 분양률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완판 확률이 가장 높은 건물들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일단 초기 자본 자체가 계약금 10%만 있으면 중도금이 무이자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에 투자할 돈들이 지식산업센터 대체 상품으로 많이 흘러 들어왔고 거기에 투자 장벽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은 시공을 했고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 공급량이 한 번에 수요층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공실률로 그대로 집계된 것 같습니다. 상가가 이 정도의 공실이면은 이건 뭐 그동안 못 보던 거 아닙니까? 영원한 공실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맞습니다. 영원한 공실이면 영원히 임차료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원한 공실 안 나게 해서 이제 투자자가 직접 자기가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른 걸 접어두고. 장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요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가슴 아픈 거죠. 조금 더 투자하실 때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80-90% 투자자 잘못이에요. 성급한 판단을 했으니까요. 제일 투자자가 현혹되는 게 코너 자리거든요. 아, 맞아요. 코너 자리가 가격은 비싸도 흐르는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그걸 목표로 해서 그 자리에 고여야 되는데 흐르는 자리에 되면 그거 영원한 공실이 되는 거예요. 채워지더라도 계속 바뀌는 거죠. 안 되니까. 흘러버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는 장사가 안 돼요. 노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만 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시려는 상가 위치와 정보를 확인해서 꼭 현장 가셔갖고 동선을 체크해보고 이제 유동인 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대별 요일대별로 장사가 얼마큼 되는가 그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성급하게 뭐 한 서너 번 가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상가 하실 때는 뭐 지정 업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업종들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다 오픈되어 있는 업종들은 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 옆에 상가는 다 찾는데 내 호실만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뭐 차겠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도. 투자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지하철역이잖아요. 지하철역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목적지인 뭐 집으로 가는데 코너 자리를 비싸게 받아요. 계속 공실나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분들의 목적지는 거주하는 주택이지 상가가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투자하시고 이제 뭐 위치 좋다 이제 자랑은 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제 채우기 힘들죠.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에 투자하시려는 분들께 혹시 조언 한마디 하자면? 실질적으로 투자를 임대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상품은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지양을 해야 되는 상품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시기에 모든 포트폴리오하고 투자 계획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서 그리고 접근하지 않으시면은 이 상품은 투자로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광풍이 불던 우리 부동산 어느새 금리가 오르면서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보는 사람들은 수분용자 또는 부동산 소비자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되죠. 부동산 광풍이 지나서 지금 잠잠해지는 이때 한 번쯤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표영호 TV였습니다. 표영호 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영호 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